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이정섭 검사 인사 조치. 이정섭 검사,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검사 2명 중에 한 명인데 인사 조치가 난 건가요? 네, 그 이정섭 검사가 누구냐면 지난 국감 때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알려진 건데 네. 이 차장 검사가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의 범죄 기록 등을 불법 조회했다는 것과 또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것, 또 그에 이제 코로나 당시 이 검사가 수사했던 재벌 부회장 초대로 2020년 12월 24일에 가족들과 함께 그 한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인데요. 이 검사는 위장 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지난 9일 그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손중서 검사와 함께 이 이정석 검사를 탄핵안에 이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고 있던 검사예요. 네. 그래서 당시 검찰은 보복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이 어제 이 검사 처가 소유의 경기도 용인 골프장과 또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다는 리조트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은 지금 뭐 골프장 리조트 예약, 출입, 결제 내역을 이제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외에 인사 조치를 낸 건데 이 차장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이제 발령을 낸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쌍방울 수사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는 거고요. 검찰 내부는 지금 뒤숭숭한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간부 회의에서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 엄정한 기준으로 이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탄핵 이 추진이 민주당에 의해서 될 때만 해도 이건 방탄 탄핵이다 반발을 했었는데, 이렇게 검찰이 자진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간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 지금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뭐 이제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민주당이 문제 제기할 부분을 없애서 수사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게 된 데에는 이제 혐의점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어제 김의겸 의원이 저녁에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감췄다가 수사하지 않았다가 검찰이 망신을 당할 그럴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예. 수사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뭐죠? 죄송합니다. 그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제 있을 네네. 때 이제 네. 대북 송금을 이제 했던 건데 원래 이 과거에도 조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조금 총애를 받았다, 뭐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조금 이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청와대의 이제 조국 전 장관과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이것도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 관련해서 수사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건데요. 이게 조금 이제 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처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남이 대마초를 했는데 이게 경찰이 그게 이제 그 처남의 아내가 신고를 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서 대마도 흡입을 했다라고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3달 뒤에 모발하고 소변 검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봐주기 아니냐? 봐주기 아니냐. 근데 당시에 이제 서울 뭐 처남에게 예를 들면은 내 처남이라고 하면 돼라는 문자와 함께 수서서 강력계장의 변호로 찍어보낸 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어쨌든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뭐 대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면은 나오는데 3달 정도 지나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처남은 머리를 탈색하고 염색하고 이거를 반복해가지고 결국은 마약 쪽으로는 처벌을 안 받았다라는 건데 왜 지연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개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2020년 12월 24일에 이제 그 리조트에서 가족 모임을 했는데 이때는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8인 정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집합금지 위반이요? 예, 집합금지법, 그러니까 집합금지 위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 부회장이 와가지고 여기 돈을 냈다라고 이제 그 김의겸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 낸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당사자하고 그 대기업 부회장은 주장하고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참석했던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뉴스버스라는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 이제 사실상 예. 돈을 지불했다,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지금 예. 법을 위반한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예. 검찰에서도 이거를
그러니까 뭉개거나 음. 무시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전격적으로 이거를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오히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네. 왜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먼저 차라리 털어낸다. 털어내고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사 조치 얘기 먼저 나눴고요. 다음으로 가죠. 네, 이재명 레드팀 언급. 민주당이 청년 비하 논란을 산 그 현수막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이게 문제가 불거진 지 오늘로는 이제 나흘 정도 된 건데 그 청년층 타깃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면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뭐 한두 개만 예를 들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MZ세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원래 당초 취지였는데 그 취지와 다르게 MZ는 생각도 없고 이기적이라는 인식에 깔렸다는 이제 비판이 뭐 당내에서 개파를 불문하고 쏟아졌고 정치는 모르겠고 난 잘 살고 싶어. 뭐 이제 이렇게 읽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예, 뭔가 MZ 굉장히 관심 정치나 뭐 이런 거 관심 없는 세대처럼. 그렇지만 난 잘 살고 싶다. 좀 이기적인 그렇죠. 모습이 그냥 대변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뭐 그 채팅방에서도 개파를 불문하고 막 비판이 쏟아졌다고 하고 예. 그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유권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문구가 나오냐, 뭐 탈당하겠다 이런 글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명이 더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당과 관계 없고 업체에서 문구를 만든 것이라고 해서 이거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결국 어제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 거예요. 예.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쓴소리를 한 건데 예. 좀 이렇게 당 내에서 좀 비판을 할 레드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레드팀 필요성 뭐 네네. 이런 논란이었던 거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주말에 언급된 거 요것도 논란이었어요. 네, 앞서 뭐 앵커께서 이제 오프닝에 얘기했지만 지난 일요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북콘서트 현장인데 거기에 예. 최강욱 전 의원, 김용민 의원이 함께했는데 이분들 이제 다 강성 발언 좀 많이 해왔던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진행자가 검찰 독재에 맞설 방안을 묻자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해진다. 그러자 이제 민영배 의원도 여기에 동조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현재 대통령 탄핵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라고 이제 맞장구를 친 겁니다. 두 의원은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이 철험의 소속이고 또 최근에는 검사 탄핵을 주도하는 검사범죄 대응 TF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당은 조금 이제 난감하고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뭐 권칠승 대변인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고요. 그 TF 소속의 박주민 의원도 개인적으로 말한 거다. 당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반윤연대로 치러야 한다. 그러려면은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 전선이 명확해진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탄핵이 총선 전략이야? 이런 비판이 당 안에서도 나온 거죠. 김준일 에디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탄핵을 발의할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탄핵은 100명이면 되는데요. 발의를 하는 게 네. 이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다 이제 이거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비판적 여론을 의식을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과 탄핵을 하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기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을 좀 소구하기 위해서 민영배 의원이나 최강욱 전 의원들이 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뭐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대통령 탄핵 그리고 검사 탄핵 이거는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좀 많이 민주당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하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지난 4월에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발의가 된 다음에 법사위 숙려 기간이 160일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달 22일이면은 자동 상정이 돼요. 12월 22일이요. 예, 12월 22일이면은 60일간의 이제 본회의에서 아무 일도 없으면 근데 예.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지금 이번 달 23일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이거 바로 상정해서 처리해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네 없네 그러니까 한 해 만에 그렇죠. 뭐 이런 논란들이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으로서는 잃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세계일보 제목이 그거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든 그게 뭐 그대로 되든 어느 쪽이든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다라는 거고 전국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를테면은 뭐
전세 사기법도 지금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도 최상병 관련해서 그 박정훈 대령 그쪽 국정조사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총 공세하고, 공세를 지금 예. 하고 있고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실 음흠. 대응책이 마땅치가 않아요. 여러모로 수세에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레드팀을 만든다라는 거는 오히려 당내 잡음 이런 거 최대한 만들지 마. 우리는 강공 드라이브로 갈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레드팀 만든다라는 건 뒤로 다 그거 밀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조태임 기자. 오색 케이블카 첫 삽. 설악산 케이블카 말하는 거죠? 네, 그 설악산 케이블카를 놓고 정말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뭐 추진과 자초들은 겪었는데 어제 착공식을 가진 거예요. 예. 1982년부터 추진됐으니까 41년 만이라고 하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급속도로 추진됐는데 지난해 12월 양양군에서 그 환경부에 영향평가 제보안서를 제출했고 올해 2월 이제 환경부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조건부 동의를 결정하면서 이제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면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이제 2026년 초에 상업 운행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네. 뭐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 1시간 30분 거리를 한 5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계속 문제가 됐던 건 자연을 훼손한다 이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첫 삽 뜨고 정말 공사 시작되면 괜찮은 겁니까? 대안들이 좀 마련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철벽을 친다든지 뭐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제 환경단체들은 지금 최상위 보호기 지역인 국립공원을 파괴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제 침묵 시위도 벌였고요. 예. 근데 또 문제는 지금 착공식을 시작했다고 해도 공사는 내년 초에 시작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공사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공사도 선정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빨리 착공식을 한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업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 지금 사업비가 처음에는 1,172억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공법 변경 그리고 뭐 자재 상승비 이런 거를 하면은 2천억 원이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한 푼도 안 되고요. 강원도가 다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비로. 그래서 도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사업성이 있느냐. 강원 도내에서도 이거 잘못하다가 빚만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고 특히 이제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이를테면은 암석 발파를 안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거 하려면은 빨리빨리 하려면은 그렇죠. 발파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려면. 환경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슈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돈이 더 사업비가 늘어나고 지금 펜스까지 다친다라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환경단체 이제 그거 주장을 받아들여서 예.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예 하지 마라 환경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지금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